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기 세 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포트 23 만든 거 이거 그대로 불러와서 넣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해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문서도 같이 열어가지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놔둘 거고 여기다가 바로 실행을 해줘야 되니까 cd 포트 2023 비트 해준 다음에 npm run div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터미널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랑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되니까는 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게 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요거 헤더 이 부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걸 깜빡했어요. 웹표준을 준수하려면 아리아 효과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쪽 헤더 같은 경우는 롤 작업해줘가지고 배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배너라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롤이라고 작업해줘서 여기는 핵심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얼럿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아티클 배너 버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속성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운 핵심된 메뉴니까는 이쪽은 뭐가 적당할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여기는 뭐가 좋을까요? 모르겠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리가 싹 되어 있거든요.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쪽은 저는 여기다가는 M 해줘서 메인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메인이 돼 있고 푸터한테는 이쪽에 롤을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여기는 컨텐츠 인포 해서 요걸 넣어 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헤더 부분을 배너라고 표시해 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은 요거는 MDN의 아리아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아리아 접근성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도 자습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거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아마 문서가 쭉 나온 게 있을 텐데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아리아 해가지고 스테이트 앤드 프로퍼티 해서 이쪽에 속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아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싹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는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아리아 해줘서 롤 이렇게 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접근성 해서 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배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위에 보시게 되면은 헤더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 헤더에 로고나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배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시면 배너 역할은 일반적으로 로고, 회사 이름 검색 기능, 글로벌 탐색, 슬로건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이트 헤더를 정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상단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헤더라고 생각했는데 배너가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또 공부하려면 끝이 없죠. 끝이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써볼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이트의 컨셉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할 정도지 이걸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다 모릅니다 이런 거. 그죠? 어디에 적합하게 써야 되는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접목하다 보면은 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저도 여기 처음에는 헤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헤딩이라고 생각했는데 헤딩보다는 배너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딩 한번 검색해 볼까요? 헤딩이 여기 없으려나? 여기 있죠. 헤딩 롤.
그래서 헤딩 룰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 헤딩 룰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제목 역할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목 역할을 할 때는 H1, H2 이런 거 쓸 때 작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배너가 더 적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요걸 해줄 거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로고 들어가는 거고, 그죠? 여기 스킨 메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적당한 것 같아요. 스킨 메뉴도 있잖아요, 우리. 아, 스킨 메뉴 이쪽에 있네요. 어쨌든 스킨 메뉴 이쪽에 있지만 이쪽이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내비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조랑 비슷합니다. 또 이걸 보니까 스킨 메뉴 여기 있으니까 스킨 메뉴를 좀 안에 넣어줘야 되나 싶긴 한데 이렇게 빼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는 웹표준 웹 접근성을 쓰려면은 요거 효과를 아리아 효과나 로 같은 걸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또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작업해 줄 거니까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헤더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는 우선 헤더 이너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너 하나 더 넣어줄 거고요. 로고가 들어갈 거라서 헤더 여기는 로고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헤더 내비가 들어갈 거라서 여기는 헤더 내비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내비는 내비 태그 쓰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내비 태그 써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아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로고가 들어갈 부분은 여기에는 로고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H1 태그를 써서 여기는 포트 폴리오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다 살짝 EM 태그를 하나 써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트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내비는 여기에 목록이 들어갈 거니까 메뉴가 들어갈 거니까 UL에 li 해줘서 A까지 작업해 준 다음에 인트로 처리해줘서 여기는 인트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스킬 해줘서 여기다가는 스킬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세 번째는 사이트 여기는 사이트 들어갈 거니까는 사이트 이렇게 저는 지금 VS 코드 단축키를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드래그 해주신 선택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 또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기는 포트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그죠?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컨택트 들어갈 거고 Shift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컨택트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끝낼 거고 헤더 로고 부분은 여기 들어갈 거고요. 헤더 로고도 클릭하면은 A링크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메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A링크 하나 이렇게 넣어줄 거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줄바꿈 해줄게요. 이렇게 줄바꿈 해줘서 이 안에 여기 EM 이렇게 들어가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바일용 메뉴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모바일용 메뉴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더에 랩인데 모바일용도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는 아이디를 미리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헤더 토글 메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헤더 토글로 작업해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스팬을 해서 햄버거 메뉴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햄버거 메뉴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코딩이 헤더가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 보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건데,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건데 완성본은 지금 저는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걸로 볼게요. 그래서 완성하면은 여기 했죠. 요거죠. 요 부분 작업이 들어가는 거.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접근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 보시면은 우리가 아리아에서 아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롤이라는 것도 있지. 롤을 이용해서 작업해줬고요. 여기 보면은 아리아 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쭉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정적인 부분이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메뉴를 클릭했을 때 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롤이 아니라 이쪽에다가는 아리아 이렇게 해줘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MDN 이렇게 해서 아리아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작업했던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테이트, 속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해 주면 햄버거 메뉴는 물론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릭하시게 돼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속성이 설정된 요소에 의해서 콘텐츠 존재가 제어되는 요소를 식별해 주는 거예요. 아리아 컨트롤 같은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동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적인 부분. 그래서 이쪽에 메뉴를 클릭하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아리아 작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뭔가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줄 거고,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첫 번째 메뉴 얘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거고, 그리고 현재는 얘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아리아 작업해줘서 여기다가 익스펜디드 해가지고 확장이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폴스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역할은 뭐가 되는 거냐면 버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롤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말 그대로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튼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배너, 헤딩이라고 작업했네요. 이거 배너죠. 배너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죠? 여기는 메인의 역할을 하고, 여기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롤을,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성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헷갈리면은, 좀 길면은요, 이렇게 줄바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더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외표준 개념까지 정확히 하려면 조금 더 힘이 들긴 하는데, 뭐 쓰고 보면 별거 없는데 안 쓰니까 몰라서 그렇지, 쓰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써봐야지 다른 사이트에 보면서, 아 이게 이럴 때 또 이렇게 쓰는구나, 제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막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이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가 처리해주겠죠. CSS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줬으면은 SS에 가서 CSS에 가서 섹션에 가서 헤더 부분 작업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헤더 부분 이쪽에 작업해줄 거고, 헤더한테는 포지션 픽스드 줘가지고 레프트 0에 탑 0 처리해 줄 거고요. 미드값 100%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Z인덱스 값 줘서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제일 높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헤더 이너가 있죠. 그래서 구조를 이쪽에 가서 헤더 이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시면은 로고가 있고 내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딱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너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이너 안에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줄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처리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포트 이게 뭐지? 비트라고 되어 있는 거고, 메뉴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저 스파이 컨텐츠에 스페이스 btn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네, 여기 들어갔죠.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뒤에다 배경등 살짝 한번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너에다 배경등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해서 bg 해준 다음에 c 작업해줘서 rgba 줘가지고요. 여기다 116 116 아니 116 6이 발음이 안돼. 그 다음에
99, 99 해줘서 0.1 정도 이렇게 하나 넣어줄 거고요. 블러 효과에서 백드롭 필터 하나 넣어줄게요. 백드롭 필터 하나 넣어줘가지고 여기다 블러 효과 이렇게 하나 넣어줘가지고 15피스 정도 살짝 주면은 네 여기 뒤에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보이죠? 약간 유리창 효과 같은 이런 효과를 준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뒤에 글씨가 있어요. 안 보이죠? 그렇게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비는 여기가 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LI가 있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검사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근데 얘가 끝에를 안 가네. 그죠? 이쪽 끝에는 안 가네. 헤더, 이너가 있고 노비, 내비.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고 뒤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줬으니까 얘는 좀 중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준 데다가 여기다가 온라인 아이템 센터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오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고 부분도 좀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로고 부분 여기다가는 폰트 사이즈를 한 20 정도? 요 정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20 정도 들어갔네요. 이렇게 20 정도 30 해볼까요? 커지죠 이렇게. 여기는 20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EM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쪽 안에 여기다가 EM이라고 작업해놨잖아요. 얘는 조금 더 글씨를 조그맣게 해줄 거예요. 폰트 사이즈 10 요 정도 작업해줄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EM이라고 하는 데는 폰트 사이즈를 10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가운데 오게 작업해줄 거고요. 그러면 텍스트 라인 센터를 좀 줘야겠죠? 텍스트 라인 센터를 딱 주면 이게 가운데 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로고는 대문자 이렇게 써서 포트폴리오 작업해 주시면 되고 라인하이트를 1로 작업해 줄게요. 여백이 안 생기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패딩을 16 정도 요 정도 살짝 넣어주면 네, 저기가 완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뭔가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자, 얘는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한 18 정도 해줘야 되나? 이렇게 네, 살짝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살짝 해준 거고. 그죠? 근데 이 비트라는 글씨는 이 글씨 있잖아요. 컬러는 좀 더 연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좀 변수에 가보시게 되면 세팅의 변수 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해놨어요. 여기에 한 요 정도 해놓으면 될 거니까 블랙 20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쪽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볼륨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죠? 바뀌었나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로고는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죠? 로고는 된 것 같. 너무 큰가? 너무 큰 것 같네요. 이쪽에 가서 로고를 16 정도. 네, 이 정도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원래 폰트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들어갔죠 색깔이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처리해줬고 그럼 이쪽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여기도 A한테 처리해 줄게요. TT 해주고 폰트 사이즈는 14 정도. 여기는 TT 어퍼케이스 처리해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14 정도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네 14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14 정도 줄게요. 여기도
네, 이렇게 좋습니다. 뭔가 좀 깨졌죠? 이렇게. 이 상태로 살짝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모양이 잡힌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로.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쪽에다가 디자인 설정해줬고 여기다 백드로 필터 해가지고 설정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단위를 이쪽에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돼 있잖아요.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글씨가 여기에 보시면 요 정도 크기였다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살짝 줄어들거든요. 이게 미디어 컬을 해준 건데 미디어 컬을 작업해 줄 때 이렇게 이제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는 폰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 가시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기본 폰트를 우리가 16픽셀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미디어 컬이 80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 루트에 있는 폰트 사이즈를 14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됐을 때 800이 됐을 때는 살짝 한 단계 줄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모든 폰트를 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요 작업할 때마다 계속 다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지금 폰트 16피스 해줬잖아요. 16피스 해줬으니까는 이거를 1rem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16픽셀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16픽셀. 또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패딩도 16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rem 이런 식으로 REM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루트 폴더에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REM으로 살짝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했을 때 지금 화면 크기가 80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보이시나요? 살짝 바뀌는 거. 살짝 바뀌죠. 그죠? 이 상태에선 PC 상태에선 적당한데 화면에서 너무 크다 하면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 모바일 돼서는요 어차피 14로 해놨기 때문에 얘네까지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패딩 값이 조금 지금 보시면 16픽셀이 14픽셀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REM을 해놓으면 모바일이 됐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16픽셀이지만 모바일 됐을 땐 14픽셀로 바뀌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미세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티나나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REM을 써도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이 모바일에서도 바뀔 필요가 없다. 그럼 픽셀로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단일 쓰실 때, REM 쓰실 때, EM 쓰실 때 막 이런 것들 헷갈릴 때잖아. VW 쓰실 때, VH 쓰시는 게 헷갈리잖아요. 뭐 무조건 REM을 써야 된다, EM을 써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법칙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컬을 한 번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유도리 있게 씁니다. 그래서 단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REM을 쓸 때도 있고 VW 쓸 때도 있고 VW 같은 경우는 큰 폰트를 쓸 때 그때 작업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 취향이에요. 여러분들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스타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서 작업해주는 거고 저는 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유동적으로 미디어 컬이나 반응형에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럼 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근데 엄청 큰 폰트다. 그러면 VW 쓸 거고 아니면 미세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REM 쓸 거고. 그죠? EM도 잘 쓰긴 한 EM도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REM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REM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거고 됐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마우스 오버했을 때 효과를 살짝 하나 줄 거라서 요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버했을 때 효과를 하나 줄게요. 그 이쪽에다 가서 여기는 비퍼. 그래서 나중에 이거 리액트 가시게 되면 이거 다 사스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퍼라고 작업해 준 다음에 컨텐츠 처리해 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드 값은 이쪽에다가 100%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하이트 값은 1픽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BGC는 변수 처리해 줘서 여기는 블랙이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줄 거고 기준점이 얘가 돼야 되니까 얘는
포지션 릴레이티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지션 앱서 들어갔으니까는 레프트로 0, 바텀 0.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은 네, 저렇게 나오죠. 그래서 패닝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킵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스킵 메뉴를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좀 패닝 값이 되네. 요걸 좀 맞춰줄게요. 그래서 레프트는 한 14픽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바텀은 10픽셀 정도 이 정도 처리해 주시면 네 이렇게 됐죠. 위드 값이 너무 큽니다. 그죠? 위드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는 연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칼시 요거 해준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셔야 돼요. 해준 다음에 여기 폰트 사이즈가 한 28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패딩은 14 정도 줬으니까는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트랜스폼 작업해줘 가지고 스케일 X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0을 줄 거예요. 0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비포한테 오버했을 때 여기다가 오버했을 때 이쪽에다가 트랜스폼에 스케일 X 값을 1로 주게 되면 얘가 없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버를 이쪽 앞으로 줄게요. 이렇게 그죠?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이쪽에다가 트랜지션을 줘가지고 0.3초 정도 이 정도 살짝 주면 얘가 이렇게 가운데서 나타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지금 대충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뭐 대충 다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용 요거를 또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모바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컬이 반응형도 작업을 한번 해줄게요. 반응형 작업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전 800 정도 기준으로 할 거라서 네, 800 정도 됐을 때 자동으로 지금 16에서 14 줄어든 건 자동으로 해놨어요 우리가 그죠? 그 정도 미세한 차이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반응형 처리를 해줄게요. 여기다가는 미디어 처리해 주신 다음에 화면 믹스 맥스 그 다음에 위드 값이 800 0부터 800일 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헤더 내비라고 되어 있는 애 있잖아요. 우선 요거를 헤더 내비에 되어 있는 거를 얘를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800이 됐을 때 없어져야겠죠. 없어졌죠? 나타나고 없어지고 그래서 논이 됐을 때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800이 됐을 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은 이쪽에 요거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바일 얘는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모바일한테는 블럭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는 보일 건데 지금 따로 세팅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바일에 보이는 게 세팅을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여기다 우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모바일 부분에 그래서 모바일 부분은 이쪽에 가서 여기다 세팅을 해줄게요. 우선은 블럭 해놨으니까 이쪽에다가 스팬이 들어갔으나요? 그래서 여기다 작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선은 이쪽에다가 위드 값은 40 정도에 하이트 값은 40에 BGC 해줘가지고 임시로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기 나오죠. 저기 나올 거고요. 이쪽에다가 스팬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팬 처리해줘서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해주고 위드는 40에
하이트 값은 2. 그 다음에 BGC는 변수 처리해줘가지고 여기다가는 블랙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포지션 릴레티브 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나왔죠. 그래서 마진탑을 19 정도 해주면 가운데 왔습니다. 저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포지션 릴레티브를 줄 거예요. 왜냐면 두 개 더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비퍼 기준점이 될 부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 비퍼 처리해 줄 거고 애프터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다도 위드 값 40에 하이트 값 2. 그래서 여기도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 하나 넣어 줄 거고, 기주 위치는 포지션을 잡을 거기 때문에 포지션에 앱솔루트를 줄 거고, 라이트 0에 탑 6픽셀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션 줘서 나중에 움직이게 작업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드 값만 여기다 0.3초 정도 요 정도 처리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난 트레이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포지션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따로 저걸 공부해서 오면 더 좋긴 하지만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죠? 따라 하시면은 몇 번 따라 하다 보니까는 아마 저게 저럴 때 쓰는 거구나 하면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거 모르신다고 뭐 멈추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바텀 해주면은 네, 이렇게 세 개가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가상 요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 메뉴 만들었으니까 이제 백그라운드는 필요가 없겠죠. 이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햄버거 메뉴 나오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햄버거 메뉴가 완성이 됐고, 반응형도 좀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다 나중에 쇼를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형이 됐을 때 여기를 클릭하면 쇼를 붙여가지고 이쪽에 메뉴 있죠. 요 메뉴 요 메뉴가 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까지 미리 세팅을 해 놓을게요.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헤더 내비에 쇼라는 클래스가 붙일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붙이면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를 해줘 버릴 거예요. 그죠? 블럭 처리를 해버리고 요거 쇼가 붙었을 때 UL 부분 얘네를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해 주고 위치를 억지로 잡아 줄 거예요. 이렇게 탑은 한 68 정도 요 정도 해줄 거고, BGC 줘가지고 여기도 RGBA 작업해 준 다음에 위에랑 똑같이 166 그다음에 99 그 다음에 이쪽에는 0.1 이 정도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백드롭 여기는 백드롭 필터 써가지고 여기는 블러 살짝 유리창처럼 비치는 효과 요거 줄 거고, 여기도 제틴데스 값은 위에는 똑같이 이 정도 줄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네요. 그죠? 확인해 봅시다. 어딨나? 그래서 내비 여기 있고, 내비에 UL 지금 쇼가 안 붙어서 그렇죠? 쇼를 임의로 붙여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쇼가 어디에 붙냐면은 내비에 쇼가 붙을 때 이렇게 여기 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붙었을 때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건 좀 이따 스크립트 처리해 줄 거라서, 그래서 붙었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위에 나왔죠. 여기다 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붙었을 때 LI 얘네들한테도 작업해 줘야 되겠죠. LI한테 작업해 줘야 되니까 LI한테는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해 줄 거고요. 테스트 온라인은 라이트 이렇게 처리를 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A 처리해 줘가지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넣어줄 거고, 패딩은 10 정도. 네, 요 정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효과가 생길 거고요. 근데 여기가 좀 색깔이 틀린 것 같은데? 116이죠, 116. 똑같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줄 것 같고, 그죠? 위드 값에다가
민 위드 값을 적어도 한 200픽셀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150? 혹시 보니까 150. 이 정도. 네, 이 정도 처리를 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패딩을 살짝 줄까요? 패딩을 10에 0으로 패딩을 살짝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패딩을 10에 0으로 위에는 20 정도? 이 정도 딱 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쇼가 있으면은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미리 세팅해 놓을 거예요. 최대한 최대한 간단하게 연출을 해줄 겁니다. 그죠?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 따라하기가 힘드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초급 단계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작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안 클릭했을 때 살짝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헤더에 내비에 쇼가 붙었을 때 여기 내비에 여기 쇼가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붙었을 때 이거 친구는 누구의 모바일이죠. 그죠? 요 모바일 얘가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친구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쇼가 붙었을 때 플러스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의 헤더에 내비의 모바일 얘한테 스팬한테 여기 비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작동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미드 값을 2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드 값을 20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쇼가 없어졌을 때 이쪽에 쇼가 없어질 거예요. 저렇게 나오죠. 그죠? 아니면 쇼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와. 이건 스크립트 붙였을 때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쇼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연출시켜 줄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켜보면 이렇게 나오고 껐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쇼는 다시 지워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헤더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비트 이렇게 작업해줬고 요 포트폴리오 크기 같은 경우도 이쪽에 가보시면 이쪽에다가 지금 저거는 포트폴리오 로고죠. 여기다가 로고 여기다가 1 REM 정도는 해주진 않고 얘 같은 경우는 1.625 1.625 REM으로 처리해 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여기 크지 근데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건데 너무 크네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도 이 정도 크기인데 지금 스타일에서 이쪽에 세팅 폰트 리셋 여기에 폰트 같은 거 다 해줬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좀 사이즈가 크네요. 왜 이렇게 크지? 헤더 H1에 여기 헤더 로고가 있고 H1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EM 돼 있는데 여기다가 A 너무 크니까는 그냥 이 정도 해줄게요. 이 정도 해줄 거고 좀 큰가? 아니면은 0.9 이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0.9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살짝 줄어들죠. 티는 안 나지만 줄어듭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뀔 부분은 이 정도 되고 여기는 안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는 왜 얘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햄버거 메뉴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쇼가 붙었을 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된 것 같아요. 다 됐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인덱스도 여기도 헤더의 로고 됐고 내비 그 다음에 이쪽에는 모바일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럼 바로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들어갔으니까는 이쪽에 메뉴 여기다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콘스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헤더 토글이라고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도큐멘트 그 다음에 커리 셀렉트 작업해 준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 놨죠. 여기에 토글 메뉴 여기 선택해 놨습니다. 아이디 해놨기 때문에 아이디 만들었으니까는 커리 셀렉트 말고 여기다가는 바이 아이디 불러올 수 있는 거 요렇게 설정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이디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콘스트 해줘서 헤더 내비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는 이것도 도큐멘트 커리 셀렉터 작업해 준 다음에 복사해서 쓰셔야지 에러가 안 나죠. 이 헤더 내비 여기 쇼가 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그죠?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아이디를 클릭했으니까 add 이벤트 리스너 해줘서 여기다가 클릭해주고 이쪽에는 화살표 함수 해줘서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죠. 화살표 함수 처리해 주면 펑션 대신에 화살표 함수 써주시고요. 이쪽에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헤더 내비한테 클릭하면 여기다가 클릭하게 되면 클래스 리스트에서 이쪽에 토글을 이용하시게 돼서 쇼를 붙여주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쇼를 제거해주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되게 쉽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에는 커서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커서가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는 li 내비 돼 있고 모바일 여기 모바일에 스팬 여기잖아요. 이렇게 커서 하나 넣읍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토글 메뉴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해 줬습니다. 그죠? 뭐 더 희한찬란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네, 더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좀 처음부터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할 수 있으니까는 최대한 가볍게 작업을 할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해 주세요. 다음 강의나 다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 복잡해질 거니까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작업해 줄 때 문제는 또 뭐예요? 여기까지 작업을 했죠. 문제는 뭐냐면은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리아 컨트롤 동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프라이머리 메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현재 얘는 확장이 안 돼 있는데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거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됐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크립트로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현재는 쇼가 붙었죠. 여기 이렇게 쇼가 붙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쇼가 붙었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해줄게요. 헤더에 HEA 헤더에 토글 여기 헤더 토글 있죠? 헤더 토글 상태를 봐야 되겠죠. 헤더 토글 상태에 지금 이쪽에 아리아 익스펜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 속성 값을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get 여기다가 어트리뷰트 작업해 주시면 속성 값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리아 익스펜드 있죠? 이거 속성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쪽에다가 CLG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값을 가져올 거면은 콘솔 로그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 갖고 오고 있죠. 지금 폴스가 돼 있죠. 이렇게 폴스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갖고 온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true인 경우 지금 폴스란 말이에요. true인 경우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3만연자를 써가지고 물음표를 처리해 줄 거예요. true인 경우는 이쪽에 expand 값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얘한테 false로 true인 경우는 false로 변경해 줄 거예요. 여기는 false. 그죠?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false가 아니고 true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 false였다. 그러면 true로 바꿔주고, true면 false로 바꿔주고, false면 true로 바꿔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여기는 뭐라 해주면 돼요? true라고 작업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3학년사죠. 이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다가 현재 값이 false예요. 그죠? false니까는 얘가 지금 true라고 돼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false니까 true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true였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값이 맞으면 첫 번째 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얘 값이 틀리면 두 번째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사막 연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f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쪽에 가서 엘리먼트 가서 클릭했죠. 그리고 도장 안 했니? 다시 한번 클릭하고 클릭하면 없어지죠.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제가 뭐 잘못했나? 헤더 토글에서 속성값 가져오는 거 익스펜드 갖고 오는 건 성공했는데 true이고, 그 다음에 헤더 토글에서 이쪽에다가 false로 바꿔주고, 네, false 익스펜드 해서 죄송합니다. 바꿔야 되죠. set을 써야 됩니다. 가져오는 건 get, 바꾸는 거는 set.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바뀌죠. 이렇게. 그죠? 펴졌어요. 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접으니까 false가 되는 거고, 찌니까는 true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웹 표준까지 작업해 주려면 이 부분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사망연산자 안 쓰고 여기서 또 이품 써서 작업해 줘도 돼요. 그죠? 이품을 써가지고 이거의 값이 이렇게 해서 요거의 값이 맞으면 첫 번째 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쪽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또 이제 여기서 또 뭐냐면은 이거 같은 거 실행되는 게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언제 실행이 돼야 돼요? if문 해가지고 헤더 토글이라는 게 있을 때, 그래야 버그를 얘가 무조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제 조건을 걸 거예요. 이게 있을 때만 실행이 되라고. 그죠? 그래서 if문에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이게 실행이 돼버리면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있을 때 이렇게 나와라고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끝난 거죠. 이렇게 해당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킨 메뉴를 하지 않았는데, 스킨 메뉴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스킨 메뉴는 리셋을 아마 여기 해놨을 거예요. 이쪽에 가보면 스킨 메뉴 해놨죠, 요거. 그죠? 스킨 메뉴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스킨 메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한번 가보면 여기 스킨 메뉴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처음에 사이트 가신 다음에 느낌표 나오면 스킨 메뉴가 지금 안 나오죠. 그죠? 여기 제트인덱스가 너무 오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헤더에 가가지고 이쪽에 가서 너무 높이 했나봐요. 만 정도만 해줘야겠네. 나오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되면 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더 소개, 스킬, 사이트 영역, 포트폴리오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로고 가고, 인트로 가고, 스킬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스킨 메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햄버거 메뉴로 가볼게요. 이쪽 모바일도 당연히 저게 돼야 되겠죠? 햄버거 메뉴 됐어요. 그럼 탭을 누르면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간 다음에 이쪽을 한번 가줘야 되죠. 근데 여기 별로 안 가고 바로 그냥 넘어가죠.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줘야 되는데 거기 안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쪽에다가 여기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탭 인덱스를 그냥 0으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탭 인덱스는 말 순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탭을 눌렀을 때.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해줘서 이 가죠. 그죠? 여기서 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접근성을 좀 더 지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줬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하면 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나?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클릭했을 때 해당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사이트가 다 완성이 되면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게 되면은 끝난 것 같아요. 헤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거 꺼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줘서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소스도 지금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스킵 됐죠? 그 다음에 스타일 됐으니까는 접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죠? 됐으니까 접어 놓을 거고, 메뉴도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뭐 크게 이상이 없죠? 네, 됐고, 그 다음에 리셋도 건들 거 없고, 헤더 부분 여기에 CSS도 네, 딱히 이제 건들 건 없습니다. 됐고, 그죠? 그래서 헤더는 이렇게 해서 마칠 거고, 그러면 이쪽에 가서 또 한번 올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컨트롤 C 작업해 주신 다음에 git add 해줘서 git commit 해줘서 m 처리해 줘 가지고요. 이쪽에다가는 헤더 완료 넣어줄 거고, git push,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origin, 그 다음에 main 해줘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GitHub에 가볼게요. git에 가서 여기는 포트 2023 비트, 네, 나왔죠?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 네, 헤더 완료 나왔죠? 이쪽에 가서 브랜치 해줘서 세 번째까지 완료가 된 거니까는 여기다 3번 해줘서 여기는 헤더 완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네, 헤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됐죠? 잘 따르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한 것들 잘 정리한 것들 주소 복사해 가지고 댓글 달아서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하시게 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트로 영역 한번 작업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